여기 보면은 그 자세한 내용을 써놨어요. 실제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했다가 그게 좌절됐을 때 화가 나고요. 자신이 콤플렉스 혹은 과거의 상처에 자극받았을 때 방어기제가 발동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상대에게 지나치게 큰 기대를 했다가 실망했을 때도 화가 나기도 하고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짜증을 남한테 해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의 간절한 요구를 알아달라는 호소를 어떤 사람은 화로 하는 거죠. 나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이거를 화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다음 장 보면은 연착륙을 한다고 그럴까요? 화가 난 거예요, 나에게. 화가 나서 이번엔 화가 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배웁니다. 이 남자는 지금 화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위해 달려드는데 상대가 피해버립니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생각이나 지금 이 순간. 놀란 거 하나? 네. 당황스럽고 제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 두 번째는 상대가 맞서 싸우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느낌인가요? 아니, 그대로 느낌을 표현하시면 돼요. 있는 느낌을 그대로. 열받는. 더 화가 나죠? 네. 여러분은 또 어떠시겠어요? 마지막은 상대가 방향을 돌려 감싸 안으며 천천히 걷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느낌일까요? 같은 편? 같은 반대편이 아니라 네. 내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 나랑 같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니까 내 편? 상대방이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내 무장이 네,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어디에 모여서 같이 수련하고 계신 분들이죠. 뭐 일상생활을 여기저기서 하실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던 뭐 자기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 중에 내가 인간관계에서 혹은 삶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뭔가 수련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모이시는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은 그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그 화를 어떻게 알아보고 깨닫고 어떻게 상대방과 대하고 이거를 많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대하는 자세가 그냥 남이 올 때 그냥 피해버리고 쑥 피하면 화를 냈던 사람은 무한하거나 이제 그렇겠죠. 혹은 화에 내가 맞서면은 그 사람은 더 화를 북돋우는 거죠. 화가 더 나고 혹은 그 사람을 쓱 안아서 한번 감싸서 이렇게 천천히 그와 같이 호흡을 맞춰주면은 나를 이해해 주나? 이러면서 그 화가 수그러들면서 내 편이 되기도 하는 그런 걸 간단하게 저렇게 실험을 한 것 같아요. 저거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데요. 다음 장을 보면은 고수들이 화내는 기술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무시하기. 일단은 오면은 쓱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적어도 그 해를 입진 않거든요. 맞서면은 직통으로 맞잖아요. 근데 해를 받진 않아요. 살짝 무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다시 나한테 그 생각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6초 호흡법을 하시면 됩니다.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뱉는데요. 이 앵거, 이 화책에 티나탄 스님의 화책에도 나와 있는데 들여마실 때 호흡에 들어온다 집중하고 내뱉을 때 나간다 집중하고 들여마실 때 평화, 내쉴 때 미소, 뭐 어떤 걸 쓰셔도 좋아요. 그렇게 6초 호흡법을 한 2번, 3번만 하고 나면 아까 말했던 그 자율신경 변연계로 바로 직통으로 가던 그 스트레스의 그 감정이 잠깐 멈춰져요. 그러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화나면 심호흡 3번만 해봐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게 정말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6초 호흡법으로 잠깐 호흡을 가다듬거나 그 다음 생각을 멈추고
심장에 집중하기. 내 심장이 뛰는 그 박동수, 그 내 몸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금 이렇게 심장이 갑자기 더 뛰기 시작하나? 그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화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화를 내면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성적으로 가야 되는 거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저기로 갈 수 있겠죠. 내가 화를 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사실 화를 내서 더 좋아지는 상황은 1도 없습니다. 내가 심지어 무슨 어떤 행정적으로 다투는 일이라던가 뭐 서비스 때문에 다투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화를 내면은 상대가 더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뒤에서 대충 하죠, 일을. 정말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다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화를 내는 동시에 내 몸도 내가 화를 입어요. 그래서 나한테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또 그럴 수도 있지. 측은지심 효과. 제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그냥 모든 게 약간 엄마만 생각하면 분했거든요. 어떻게 애를 그렇게 학대를 했지? 막 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가 아버지가 그 6.25 전쟁 통에 없어지셨단 말이에요. 뭐 피랍이 되셨는지 하여튼 실종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무능력한 엄마 밑에 줄줄이 6의 맞이의 심정으로 그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킬 건 나밖에 없어 라고 두 손 꽉 쥐고 두 손을 꽉 쥐고 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불쌍한 거 있죠. 불쌍하면서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치유되고 나야 그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측은지심. 화내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 되게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 뭐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 욱욱 잘 낸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에 또 욱욱 화가 잘 난다면 제가 치유되기 전에 욱욱 화가 잘 났거든요. 그때마다 약간 냉정해지고 약간 차가워지고 애한테도 그렇게 차갑게 매정하게 대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한테도요. 화가 났으니까 그랬죠. 상처가 깊으시네요. 많아요. 네. 다행인 줄 아세요. 치유가 돼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도 뭘 안 던진 게 어디예요. 냉담이 차라리 낫지 않아요? 냉담이 차라리 비싸잖아요. 나은데. 돈이 또 나가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냉담이 낫지.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무언가 측은지심이 생기고 나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새 이제 화를 내는 고수가 돼 있네요. 제가. 예. 그렇게 조금씩 한번 훈련해 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장이 그거예요. 아까 그 화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그냥 무시하거나 냉담하거나 억누르면 저 화병이 생겨요. 화병은 화를 밖으로 분출하는 사람은 좀 덜 생겨요. 다 분출해 버렸으니까. 근데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속에 담아두신 분들, 분노를 갖고 계신 분들은 화병이 생기거든요. 저분들이 암이 걸리거나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시죠. 암이 걸릴 거의 맞죠. 관련이 더 크죠. 맞아요. 밖으로 분출하는 사람은 심혈관 차라리 질환이 괜찮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 질환이 훨씬 낫나요? 네, 왜냐하면 욱욱하니까 혈관이 계속 고혈압이 생기거든요. 암하고 심혈관계 질환 중에 뭐가 더 나쁘냐는 의미였어요. 둘 다 나쁩니다. 네. 둘 다 나쁘지만 어쨌든 화병은 굉장히 오래 담고 있어서 본인도 괴롭고 주변도 괴롭죠. 그래서 곱씹으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내 감정 말하기. 그래서 왜 말 못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화병에 걸리시잖아요. 그럴 때 용기를 좀 내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셨으니까 심정은 이해가 돼요 하고 일단 공감해 드리고 하지만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제 마음이 덜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화내실지도 몰라요. 상대가. 하면서 또 화냈겠죠. 하지만 나는 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 속에는 찌꺼기가 좀 덜해요. 얘기를 해야 돼요. 내 말을. 그래서 참지 말고 말하되 똑같이 욕하면서 말하면 내 속에도 똑같아져요. 그래서 소망으로 말하고 친절하게 전달하는 거를
좀 쉽지 않죠? 하지만 네, 이건 좀 아름다운. 가족 간에 진짜 어려움. 가족 간에 제일 어려워요. 밖에서는 좀 할 수 있는데. 애써 노력해서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네, 받아주지 않고 맞아요. 그럴만 하니까 그랬지. 뭐 이런 맞아. 식으로 나온다든가. 맞아요. 뭐 그럴 이런-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이야기를 네. 그 사람한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가족이라면 가까운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네. 근데 상처가 2배로 오기도 해요. 내가 아까처럼 그 내 어릴 시절에 이렇게 이랬다 하니까 야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 없는 사람 어딨어? 이렇게 나오면 하나도 얘기할 게 못 되니까 오히려 맞아요. 그런 대답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면 그 사람한테 안 하는 게 좋아요. 다시 돌아와요. 맞아요. 아, 그 느낌이 드네요. 그 이야기를 할 상대를 대화 내용에 맞춰서 찾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은 드네요. 저는 그렇죠. 약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면 돈 내고 상담받으러 가시는 거 되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냥 이웃하고 가벼웠게 뭐 그런 정도는 그냥 뭐 일기에 쓰거나 남편이나 언니 동생한테 뭐 얘기하면서 속상하고 풀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제일 좋고 근데 빨간불이 들어온 정도면 비용을 내시고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거 진짜 네, 권해요. 100% 공감합니다. 예, 지금 여기 아까 상담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그분들이 집에서 해결이 계속 안 됐던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전문가의 힘을 입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잘 풀어주시거든요. 아까 그 보니까 집단 상담 하시는 경우거든요. 집단 네. 상담. 마라톤 상담도 있고 네. 일회성도 있고 이제 금토일 이렇게도 있어요. 마라톤 상담은 마라톤 뛰면서 하는 상담은 아니죠. 마라톤은 상담을 한 열흘씩 해요. 숙박하면서 비용이 엄청나요. 대신에 이제 그런 사람들 진짜 입원하기 직전인 상태인데 이 사람은 약물이라든지 입원 말고 이런 상담으로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뭐 열흘씩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정기적으로 열흘씩 이렇게 네, 맞습니다.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맞아요. 네. 본인이 이것저것 해보면서 네. 나한테 맞는 명상이 꼭 나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그렇거든요. 활동성에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외향적이신 분이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 수 있고요. 또 밖으로 나이트를 나가 가시면 좋고 그런 분들은 네, 맞아요. 클럽을 가시면 좋고.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네. 밖으로 표출하는 분들은 말을 많이 쏟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게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야 돼요. 저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죠. 밖에 자연이 나를 치유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둘째 학원 다니는데 그 수업 중에 화풀이 수업이라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왜 화풀이 수업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늘 참여하는 건 아닌데 그거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 때부터 일단은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표출하고 내 감정 알고 표현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이제 뭐 좋은 말로 얘기하면 승화시키는 그 작업까지 거기서 맞아요. 자연스럽게 놀이처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수업 계속 받았으면은 성인 되었을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진짜 배워야 될 것들 학교에서 못 배운 거 너무 많죠. 우리 경제교육 학교에서 못 받았고, 그죠? 감정교육 못 받았어요. 감정교육 정말 중요한데, 네. 집에서도 못 받고. 쓰레기통을 따로 또 두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다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그런 해를 입고 자랐을 수도 있어요. 사랑을 듬뿍 못 받았고, 그리고 내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혹은 내가 폭력 속에서 자랐거나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됐고 그걸 남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내 대에서 내가 끊어야지 주변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나한테 붙고 나도 행복해지니까요. 드레스피님이 뭔가 말하고 싶은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세요. 치고 들어오시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네. 네. 치고 들어올 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훌륭하십니다. 10초 정도는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좀 얘기해 주세요. 도움 될 거예요. 네, 일단은 가만히 보면 이제 저랑 같이 사시는 그분도 네. 초반에는 너무 욱해가지고 네. 제가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말이 그렇게 욱하면 남아있는 나만 상처가 돼.
그렇게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이제 욱해서 막 지르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저는 집안에서 혼자 남아있는 감정을 추스리고 저 혼자 해결을 하고 그럼 그 사람이 돌아오면 자기는 또 다 풀었잖아요. 그랬죠. 다 푼 다음에 저한테 오면 또 그 푼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만 좀 참아달라. 그리고 좀 어떻게 다른 쪽으로 승화를 해보자 하면서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사실 저희 아빠랑 언니랑 성격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너무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중재 역할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안 계실 땐 제가 중재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엄마랑 저랑 되게 서로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일찍 가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까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신랑을 만났는데 엄마의 그 역할을 이제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 역할을 이제 신랑이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면 너무 훌륭한 신랑이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서로 이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풀고 서로 안아주고, 우리도 애들은 그렇게 키우지 말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네. 아이고, 야,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가족인데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제 생존 본능이죠. 저희 살고 보자, 본능이죠. 살아야겠다. 맞아요. 계속 그렇게 제가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 스스로의 치유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자라는 게 꼭 나쁘지만 않은 게 뭔가 어딘가 단련돼 있어요. 가빠가 일단은 맞아도 좀 덜 쓰러지고요. 또 때려봐 약간 이럴 수 있거든요. 제스피님은 엄마가 있으셔서 그나마 괜찮으셨던, 그러니까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 조우성 변호사의 그 책 강연 듣고서 감동했던 게 그거잖아요. 책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항상 틀리는 것 같은데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맞을 거예요, 이 제목이. 맞아요. 단 한 사람. 네, 책은 안 읽었고요. 근데 에피소드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맞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분은 변호사인데 그 감정을 감싸주는 걸로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 맞는 것 같아요. 이성적인 것 같지만 결국 결정하는 건 감정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감정을 싹 보듬어서 변호사 일을 너무 잘하시거든요. 대단한 능력이시죠. 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변호사 일을 잘한다고 하기에 좀 어려운 게 그 마음을 다독여줌으로써 법정을 안 가거든요. 그렇죠. 수임료를 못 받는 거지. 책으로 맞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장. 네. 그 대처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황 대처랑 정서 대처가 있어요. 요게 용어가 약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상황 대처는 무슨 뜻이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저 사람이 제발 이사 좀 가면 좋겠어요. 나만 그 자리에서 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거고요. 정서 대처는 내 자신 속에 무언가를 찾는 거죠. 갈등이 생기면 나만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대응하지 않을래요? 진짜 밉지만 먹을 거 생기면 먼저 줄래요? 나한테 덜 화나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기 그 진짜 밉지만 먹을 거 생기면 먼저 줄래요? 저게 방법이 괜찮대요. 맞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네, 그게 딱 맞는 게 떡 받으면은 내가 미운 놈이라는 뜻이 되나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왜 굉장히 괴롭히는 상사가 있을 때 자꾸 달다구리를 드리래요. 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그러면 그분이 약간 풀린대요. 발렌타인데이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군요. 연인끼리 화내지 말라고.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부부끼리 화낼 때도 먹고 나서 그리고 간식을 먹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싸우는 일이 많이 준대요. 그리고 맞아요. 공복에 싸웠을 때 싸우는 횟수가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 먹는 것부터. 일단 그쵸. 뱃속이 좀 채워져야. 회의도 조찬 회동을 하고 맞아요. 식사 회의를 하잖아요. 맞아요. 비비다님이 그러니까요. 서로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서로 다독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국에. 이 시국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있죠. 집에서 계속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제 잘 받는 방법 이런 거 팁 아시죠? 초콜릿 끼워 넣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전에 배 한참 고플 때 가면 절대 안 되고요. 딱 식사하자마자 좀 기분 좋을 때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장 보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데 내 마음속에 분노나 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뭔가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쌓이면 이게 굉장한 또 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용기를 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만일에 뭔가 요구가 왔을 때도 진심을 다해서 거절하라고 했어요. 부탁을 받고 수락을 한 후에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돈 문제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정말 급해서 빌려달라고는 하는데 친구끼리 근데 정말 해결해주고 싶지만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면 진심을 다해서 거절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더 좋죠. 네. 다음. 네. 그다음에 칭찬, 고마움 자주 표현하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못해요. 먼저 웃는 거. 네, 사람들 마주치면 씩 웃는 거. 저기 왜 사랑이 없습니까? 네? 사랑 표현하기. 아, 네. 사랑 좀 표현하세요. 네. 전 열심히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네. 그러고 험담하지 말기. 이거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뭔가 막 억울하고 분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인가 걔는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은 막 이렇게 험담하잖아요. 그럼 너만 알아 막 이러면서 또 험담하고 막 이러잖아요. 다음 장 보면 네, 험담을 하고 불평을 할수록 뇌세포가 파괴된대요. 나만 손해예요, 결국은. 그래서 험담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 험담하고 불평을 듣는 것만 해도 뇌세포가 파괴되는. 네, 그것도 파괴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들을 때 그거를 가슴으로 다 안잖아요. 그럼 파괴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싹 이렇게 밖으로 보낼 수 있으면 싹 빠져나가게 해야겠죠.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저걸 잘 하셔야 되겠다. 안 그러면 본인이 병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뇌세포를 파괴해 가면서라도 험담하고 싶은 내용을 지워야 되는 게 맞는데 맞아요. 들은 사람은 무슨 죄야?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각자 상담을 또 받으러 가요. 그냥 있지는 않고 각자 정신과를 간다던가 상담 아까처럼 그렇게 간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수양 방법을 한다던가 본인이 그 쓰레기를 다 받지만 잘 정화시키는 방법들을 각자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일을 오래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친구를 보니까 한 1년 반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못해서. 그렇죠. 그걸 다 내가 받고 해결할 수 없으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떤 분들은 이제 심각하게 나한테 너무 깊이 들어오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되거든. 하루에 몇 케이스가 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로 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걸 내 일하고 연결해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상담사분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마음밭이. 안 그러면 본인이 힘들죠. 가만 보면 배우들이 저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 끝나고 쉬는 게 맞아요.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감정이입을 많이 했을수록. 네.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힐링하는 동안 쭉 쉬죠. 딴 걸 요리를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이러면서 쉬죠. 네. 배트맨의 조커 연기하셨던 분 되게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자살인지 하여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 연기에서 못 빠져나온 것도 한몫하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알진 확실히 맞아요. 모르지만. 그래서 말대로 된다는 게 그 왜 음악 하시는 분 그 제목이나 가사대로 왜 자기 인생이 그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노래가 뭐냐면 네. 그래서 화려한 날은 각오를 부른 유열이에요. 그 노래 이후로 유열이 아십니까? 유희열 말고 유열. 유열. 네, 유열.
사라졌어요. 네, 맞아요. 어. 네, 그래서 말하는 거 이 에너지가 되게 무서워요. 네, 그래서 화도 정말 잘 해결해서 잘 내셔야지 내 인생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네, 다음 보면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어요. 비난하고 싶은 순간에도 살리는 말로 전환하면 좋대요. 자, 다음 장 보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살리는 말을 하려면 일단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그 살리는 말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아끼지 않을 때 그 살리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감사와 칭찬의 기적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재소자들이 있는 그 감옥에 가셔서 그분들 치유하는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그 사연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근데 그 한 사연 하는 분들이 저런 감사하기, 감사일기 쓰기, 칭찬일기 쓰기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처음에 콧방귀 끼겠죠. 네가 뭘 한다고 몸에 나한테 문신하고. 와서. 네, 나한테 뭐 문신은 여기 선량한 건빵님도 하십니다. 네, 네, 네. 느낌이 다르잖아. 아, 그렇죠. 용문신과 다르죠. 네, 그래서. 그 감사일기, 칭찬일기 같은 거 처음에 이제 같이 하자 그러면 정말 말 안 듣고 안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따라하기 시작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일기, 칭찬일기 이런 걸 써오는데 그걸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바뀐대요. 감사일기가 별게 아니라 이런 거 써온대요. 그분 일기장에 나는 변비가 심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똥을 잘 넣었다. 감사하다. 이런 거. 그다음 칭찬일기는 어떤 걸 쓰냐면 다른 때는 나는 게으름 피우고 작업할 때 덜 했는데 나는 작업을 오늘은 빨리 끝내고 운동장 한 바퀴 운동할 때 더 돌았다. 이런 거 칭찬일기에 쓰고 그런데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 그게 그 사람에게 기적을 갖다 주는데 우리는 소소한 거에서 사실 감사 잘 못 찾거든요. 뭐 거대한 게 뭐가 와주기 전에는 감사를 못 하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존감 키우는 방법이 저 감사와 칭찬, 특히 스스로에게 먼저 그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마음 대화법입니다. 이거는 내 감정에 이름 붙이기. 그래서 지금 내가 화났구나, 지금 내가 슬프구나, 지금 내가 우울하구나, 지금 내가 기쁘구나. 이거를 이름 붙이면은 그 감정에서 약간 3인칭처럼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속에 폭발하면서 그 안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 감정이 왜 생겼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생긴 이유를 조금 알게 되면은 그러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뭘까 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행위를 선택할 수 있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나를 위해서 더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은 1번은 뭐냐면 내 감정에 이름 붙이기. 그리고 나서 3인칭이 돼보기.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결이 좀 쉽습니다. 자, 이분 마샤 리네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변증법적 행동치료라는 것을 주장하신 분인데 다음 장 보면 이분이 한 게 이렇게 4가지. 근데 사실 저렇게 해야겠죠. 뭔가 하려면 고통 감내하기. 고통이 뭔지 내가 스스로 알아보는 거. 그다음 알아차림 명상을 하고 감정 조절하게 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적인 분들을 일상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치유해서 나가는 4단계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정도의 뭐 일상생활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다음 장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났을 때 그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주의 돌리기 하고 이완하기 2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주의 돌리기에서는 좋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인식되는 순간 어느 것에든 자신의 주의를 돌립니다. 분노의 감정에 있지 말고 딴 거에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꼭 쥐거나 손목에 채워놓은 팔찌나 밴드가 있으면 그걸 당겼다 놓거나 그러니까 분노가 들 때마다 그걸 하는 거죠. 순간적인 감각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혹은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등 타인에게 주의를 돌려요. 화가 났을 때 바로 화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혹은 언제든 실행 가능한 즐거운 활동 목록을 만들어 놓습니다. 뭐든 좋아요. 그 순간 분노의 대상에서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딴 데로 내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무엇이든지 동원하면 좋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목록들이 미리 구성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순간 바로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시뮬레이션하고 그때마다 하는 연습을 미리 해놓으면 그 상황이 있을 때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완하기입니다. 이완하기는 뭐냐면 분노의 순간에 아까 확 이렇게 열받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몸이 딱 경직되면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분노의 호르몬을 내보내거든요.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이완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분노의 감정은 체내의 교감신경을 항진시킵니다. 온몸을 긴장시키고 머리에 피가 쏠리고 흥분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완하기는 찰나의 순간에 교감신경의 반대급부인 부교감신경을 불러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오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위로와 위안이 의미가 있는 무엇이든지 좋은데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편한 걸 하나 고르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음식 냄새, 꽃 냄새 등을 이용하는 후각 활용하는 거. 그게 있으면 좋고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편해진 그림, 내가 즐거워했던 경험을 담은 사진. 왜 막 너무 힘들 때 가족 사진 보시는 분 있고, 그죠? 막 힘들 때 무언가 하신 분 있죠? 시각을 이용하는 거. 막 힘들 때 이렇게 멀리 뭐 등산을 가시거나 뭐 시각을 이용하는 거. 그다음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애완동물. 애완동물이 그래서 좋은가 봐요. 보드라운 털을 쓰다듬거나 그래서 성난 마음이 위로되는 어떤 촉각적인 자극. 뭔가 따스하거나 뭐 부드럽거나 이런 자극 그런 것도 좋고요.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혀가 아릴 정도로 달콤한 초콜릿을 먹기도 하고 미각이죠. 내가 막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거 먹는 거. 혀가 아릴 정도로 달콤하다는 게 무슨 의미지? 나 전혀 달콤한 걸 안 드시니까요. 쓴 초콜릿만 드시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미각이 즐거운 거. 그게 뭐라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즐겨 듣는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 혹은 창문을 열고 들리는 자연의 소리. 뭐든 좋아요. 청각. 그래서 사실은 산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철학자들은 산책을 했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온해져야 생각에 꼬리를 물고 무언가를 창의적인 걸 생각해낼 수 있는데 화가 있으면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애완동물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산책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죠.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애완동물인가요? 왜 자꾸만 나가자고 하시죠? 네, 줄이 하나 필요하신가요? 네. 데리고 좀 걸어볼까 하면 꼭 안 걷겠다고 막. 저봐, 데리고 걷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목줄 정말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없으면 그냥 혼자 하세요. 네. 그래서 분노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목록을 작성해 놓고 화가 터져 나올 때 내가 그 목록의 것들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장면들을 자주 머릿속에 그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목록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화가 나면은 음악을 탁 트시는 분 있고 저도 차를 몰고 어디를 고속도로 같은 데를 달리면 되게 힐링이 되거든요. 뭐 그런 거 활용하셔도 좋고 산책을 하셔도 좋고 맛있는 걸 드셔도 좋고 화에서 잠깐 빠져나올 수 있는 무언가 목록을 마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장을 보면 눈을 굴리면서 뭘 떠올리셨는지 건너편에 네, 계시는 얘기해 주세요. 네. 미더너님 굉장히 궁금했어요. 순간. 뭐 행복한 거 뭐 있나요? 네. 아니 화가 나면 뭐 하나 생각해봤는데 뭐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그 스트레스 지수 뭐 체크하는 게 있었는데 화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오 진짜? 별로 뭐 해결을 빨리빨리 잘하나 보다. 글쎄 뭘 갖고 화를 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건 있죠. 시간이 촉박한데 아이가 밥을 늦게 먹는 거 뭐 그런 거 정도지. 내가 요 근래가 아니고 생각해봤을 때 뭔가 화가 나서 내가 환장하겠다 막 가슴 두드릴 만큼 그런 일은 별로 화보다는 없었던 약간 것 같아요. 불안이 힘들게 하는 거 요소인가요 그러면? 뭐가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구나. 그냥 이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바쁘니까 그게 하나하나 해야 될 일이지 그게 뭐 화가 난다거나 불안이 난다거나 내가 볼 때 그런 건 단련돼서 아니고. 그래 어릴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단련이 돼서 네. 이게 어지간한 것들은 나의 게이지를 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저는 생각해 보면은 무념무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가 되게 좋고, 근데 그게 가급적이면 자연 속에 있을 때 더 좋은. 설거지 할 때도 좋으시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설거지 할 때라든가 최근에 이제 오디오 편집을 하면서 너무 오래되면 힘드는데 적당한 시간을 하고 있을 땐 그게 무념무상을 만들거든요. 특별히 뭐 노가단 맞아요. 몸이 노가다인데 머리는 안 쓰잖아요. 그럴 때 끄떡거리고 계시는 드레스피님은 끄떡만 거리시는. 네, 어떤 거 할 때 좀 힐링이 되시나요? 좀 마음이 화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소리 지르는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럼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노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한 가지에 뭔가를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데 유미의 세포를 본다든가? 네, 웹툰 같은 거 말고요. 아, 말고?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제 그거는 약간 아날로그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아날로그적인 거. 네, 화를 풀 때는. 네, 그래서 뭐 그냥 색칠 공부라든지. 아, 좋다. 색칠 공부. 단순하게 그냥 그 선만 채우면 되니까. 무념무상 애들 되죠. 거. 네, 애들 것도 있고 그냥 어른들 거 요즘에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앱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거. 앱 말고도요. 그 팔아요. 어른용으로 팔아요. 색칠 공부하기 팔아요. 네. 별걸 네. 다 하시는군요.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신기해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좋아해요. 맞아요. 어떠세요? 개인마다 다 있으면 좋죠. 저도 화를 잘 안 내. 화가 나거나. 알죠. 골드바님 화 안 내죠. 골드바님 화내는 거 그릇이 없죠. 크셔서. 네. 바가 크거든요. 골드가 바가. 아, 우와, 좋겠다. 근데 이게 성향이랑도 맞닿아 있어서 성향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화가 없으시거나 스트레스가 없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좀 자야 돼요. 저는. 네. 네, 네. 자고 나면은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니까 뭐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나가지니까 맞아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는 거 그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자고 나면 딴 세상이 아까 그거 다 잊어먹었어. 그럼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성향이면 사실 잠자고 일어나면 여러 가지 호르몬도 재정비되고 완전 좋죠. 잠 푹 자고 나면. 네. 잠자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저요? 네. 옆에서 잠 잘 주무시는 분을 봐가지고요. 잠자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민했던 게 싹 저는 없어지고. 그렇고. 아, 저 어떻게 하냐고요? 왜 저를 얘기하십니까? 전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의 너무 힘들었던 게 많이 지나가서 그런지 특별한 걸 뭘 하진 않네요. 특별한 걸로 해결하진 않고 전 주로 뒹굴거리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 혼자 뒹굴거리면 되게 많은 게 풀려요. 뒹굴거리면서 책 보다가 뒹굴거리면서 강의 듣다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의미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채워주는 게 있으면 해결이 다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라고 했는데 저게 이제 이 앵거 화라는 책 속에 있는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 같은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거 공감하세요? 이게 정말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미움을 준 건 너야 하면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걸 비우면 돼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또 명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그럴까 몰라. 산책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거를 자연히 깨달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에 평화롭게 하는 무언가 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도 낭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대로 내 마음속을 딱딱 정돈해가지고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둥바둥하면서 저 화 안에서 머물러 있던 시절은 지났지만 그 화에서 벗어난 거 플러스 내 마음이 좀 평화롭게 정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굉장히 주요한 게 저거예요. 저 굉장히 놀랐거든요. 화 속에 굉장히 앞장에 저 얘기가 있어요. 손수 음식을 차려 먹을 때 눈을 조심해야 한다. 절대로 눈을 믿어서는 안 된다. 과식을 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눈이다.
우리는 눈이 원하는 만큼 먹을 필요가 없다. 음식을 의식적으로 먹는 것을 익히면 눈이 원하는 만큼의 절반만을 먹고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호박이나 당근이나 빵이나 우유 같은 간단한 음식을 그저 천천히 잘 씹어서 먹는 것이 일생 최대의 식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경험이다. 이 이야기 이외에도 여기에 그 음식에 화가 섞인 거 있잖아요. 동물이 왜 도축되고 자라나는 과정에서 화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gat혀 있고, 특히 닭 같은 경우에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좁은 데 있잖아요. 걔네들이 닭이 자연 상태로 누웠다는 걸 상상하니까 좀 이렇게 다리를 쭉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꼬박꼬박 졸기도 해야 되는데 다리를 옆으로 누운 걸 자꾸만 생각했어.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죠. 뭐 말도 옆으로 누운 거 생각하시죠? 말은 옆으로 누워요. 누워서 자나요? 아니 그러진 않는데 누운 자세를 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죄송해요. 네, 그래서 동물의 화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동물이 화난 거를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에게도 화가 온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화가 많죠. 화난 음식을 먹으니까 화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있었는데 두량종란 복팔분. 근데 이 안에도 그게 있거든요. 조금 부족한 듯 채우라. 우리가 꽉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배는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 채우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웃으시죠? 아니 그 말 좋아하시는 스위스 엘렘이 사람이 키우는 말은 누워서 잔대요. 그렇군요. 원래 말이 그 관절 우리 이거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네. 관절이 좀 특이해서 딱 쓰면 네. 그 뼈가 우린 힘을 줘야지 서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은 그냥 서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 그렇게 잔다고 하는데 사람이 키운 말들은 또 누워서 잔대네요. 역시 보고 배우는 게 커요. 다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누워 자는 걸 봤나? 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마음이 동요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쓰일지 알아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격외라고 부릅니다. 격외의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에 어둡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덕과 복을 줄이면서 살아갑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의 인생은 등불 없이 칠흑 같은 밤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할 것도 식이요, 걱정해야 할 것도 식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중에 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잠깐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에 대한 거 방법적인 면, 그다음에 그것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으면 그것과 한번 대화하고 달래주는 경험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내가 해결 안 되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하시면 굉장히 좋죠. 예, 그런 거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기와 똑같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너스 트랙이에요. 여러분들 요 영화 보셨어요? 식스센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전 맨날 헷갈렸거든요. 디아더즈와 식스센스가 헷갈려가지고 두 개를 막 반대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반전 영화에. 네. 유령 영화에 또.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 브루스 윌리스, 그 말콤 박사에게 포커스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되게 연기 잘한다, 귀신 보는 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영화의 핵심은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 어떠냐 하면은 그 아이가 그 귀신을 본다는 거를 본인이 알게 인지했을 때가 좀 커서일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느꼈을 거고, 커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뭔가 얘기했을 때 반응을 하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라 그래서 자기는 본 걸 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의 목 뒤에 드라이버가 꽂혀 있는 그림, 이런 거. 그런 걸 그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부르죠, 엄마를 부르면서 아이가 이 그림 이상한 걸 그립니다, 막 이러니까 엄마가 막 집에 와서 막 너무 걱정하시고 막 우시고 이러니까 아이가 그다음부터 뭘 그려요? 무지개 있는 그림만 그려요. 왜 그런가를 보면은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지금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자기는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엄마까지 나를 비정상이라고 보면 난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꼭 이상하지 않은 아이가 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걸 끝까지 그렇게, 자기가 너무 두려워도 엄마한테 그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엄마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장면을 한번 격외로 볼게요. 한편 등교 준비에 분주한 콜의 집. 곧이어 콜의 엄마가 넥타이를 바꿔주려 하는데
단 몇 초 사이에 서랍의 문들이 다 열려 있었죠. Anything bad about me? Hey, look at my face. I was not thinking something bad. 나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다음 것도 볼게요. I saw what was in your bureau drawer. 엄마는 서랍에서 할머니의 목걸이를 가져가는 코를 타일러 봅니다. 할머니의 호박 브로치가 계속 없어져요.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땅볼 목걸이 네가 가져다 놨니? 하지만 결국 화가 나 포기합니다. 계속 물어봐요. 근데 그날도 유령 때문에 콜은 유령이 엄마에게 나타났어요. 같이 있어달라 합니다. If you're not very bad, can I sleep in your bed? Oh God.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가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자기 서랍에 놔둔 자기 친정 엄마의 브로치가 계속 없어지고 자꾸 저 방에 가 있는 거예요. 아이 방에 가 있고 이러니까 얘가 왜 자꾸 이걸 훔쳐가지? 이러면서 엄마한테 말을 해. 그런데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할머니 귀신이 나타나서 자꾸 갖다 놓는 건데 그걸 얘기하면은 내가 귀신 보는 애가 되잖아요. 엄마한테 너무 두려운데도 그 얘기를 못 해요. 끝까지. 근데 결국 끝에 가서 이 감동의 장면이 뭐냐면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말콤 박사와 함께한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좀 용기를 얻은 것도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즈음에 이제 엄마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나레이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상하지만 들어주세요. Grandma says 할머니가 안부 전해달래요. She says she's sorry 할머니가 for taking 호박볼 the 펜던트 bumblebee 가져가서 pendant. 미안하대요. She just likes it a 그냥 그게 lot. 너무 좋대요. What? 뭐라고? Grandma comes to visit me 할머니가 가끔씩 sometimes. 저를 찾아오세요. Cole, that's very wrong. 그런 건 매우 나쁜 Grandma's 짓이야. gone, you know 할머니 that. 돌아가셨어, 알잖니? 알아요. She wanted me to tell 할머니는 you. 제가 She 말해주길 wanted me 바래요. to tell you 콜 she 제발 saw you 그만해. dance. 할머니는 엄마가 댄스하는 걸 보셨대요. She said 엄마가 어렸을 때 when you were little, you and her had 엄마와 a fight 할머니는 싸웠대요. 댄스 right 발표회 바로 before your 전에요. dance recital. You thought she 엄마는 didn't come to 할머니가 see you 보러 오지 dance. 않았다고 생각했겠죠. She did. 오셨어요. She hid in the 할머니가 back so 뒤에 you wouldn't see. 숨으셔서 엄마는 보지 못했을 거래요. She said you were like 엄마가 an 마치 angel. 천사 같았대요. She said 할머니가 말하길 you came to the 엄마가 place 할머니가 where they 묻힌 buried her. 곳에 오셨대요. Asked her a 질문을 question. 했었다고요. She said 할머니 The answer 그것의 is- 대답은 매일이래요. every day. What did you 뭘 ask? 물어보셨어요? Do I make 나는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야? 라고 물어봤대요. 엄마. 정말 신기하죠. 다 큰 자녀한테 늘 빈 구멍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 줬느냐 아니냐 그건 것 같아요. 그게 없는 이상 계속 구멍이 난 채 사는 거죠. 그러면서 무덤에 가서도 엄마한테 하소연하면서 물어본 거죠. 나 자랑스러웠어? 엄마는 왜 나 발레 공연할 때 안 왔어? 계속 그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엄마도 모든 게 눈 녹듯이 풀렸어요. 우리의 내면에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오해해서 생긴 어떤 공허한 빈 공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날 사랑한다고 해줬는데 나한테 맞는 표현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몰랐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빈 구멍은 우리 스스로가 채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채워나가고 꽉 채워서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의 씨앗을 좀 좋은 감정으로 한번 잘 가꾸어 봅시다. 예,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